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육부의 아주 중요한 계획이죠. 제4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을 함께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앞으로 5년, 그러니까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우리 수학교육이 어디로 갈지 보여주는 청사진인데요. 당신이 꼭 아셔야 할 핵심만 쏙쏙 뽑아 전해드릴게요. 이번 계획을 보면 크게 한 3가지 문제점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교실 수업이 좀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 학습 격차랑 자신감 문제. 마지막으로 선생님들 역량, 그리고 사회 전반의 수학 문화. 그쵸? 네, 맞습니다. 전체적인 목표는 명확해요. 모든 학생들이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또 수학을 좀 즐겁게, 자신감 있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교실 수업.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할 텐데 뭐가 문제였고 어떻게 바꾼다는 건가요? 네, 그 보고서를 보면요.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게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업으로의 전환이 좀 더디다는 거예요. 개념 이해나 문제 해결력보다는 여전히 좀 많은 교실에서 유형별 문제풀이 있잖아요. 그 문제집에 나오는 유형별로 막 푸는 거요? 네네. 소위 유형별 문제풀이 연습에 좀 치중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학의 진짜 재미나 깊이 있는 사고력을 키우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수업 혁신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원할 만한 통합적인 지원 체계, 이것도 좀 부족했다고 보고요. 하긴 뭐 몇 날 유형 풀이만 하면 좀 새로운 문제 나오면 당황하고 응용도 잘 안 되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이 계획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나요? 생각하는 힘, 이건 어떻게 키우는데요? 핵심은 탐구 중심 수업 모델, 이걸 확산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냥 공식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개념을 탐구하고 발견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거죠. 교과서나 아니면 그 알지오메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수학공학 도구인데 이런 걸 활용해서 학생들이 직접 조작하고 탐구하는 수업 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하겠다는 거예요. 알지오메스. 네. 네, 그런 도구를 쓰는군요. 네. 그리고 이런 수업을 좀 먼저 해보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수학 탐구학교라는 걸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도 있고요. 수학 탐구 학교요. 음. 흥미로운데요? 그럼 안내된 재발명 같은 교수법 이야기도 있던데 이것도 비슷한 건가요?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사가 답을 딱 알려주기보다는 학생들이 좀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스스로 개념을 이렇게 재구성하도록 길을 안내해주는 방식이죠. 아하. 네. 이런 수업 혁신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가칭 수학교육연구센터나 가칭 수학수업혁신지원단 같은 조직도 만들어서 연구도 하고 학교 현장 컨설팅도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첫 번째가 교실 수업의 질적 변화였다면 두 번째는 좀 뒤처지거나 수학에 흥미를 잃은 학생들, 이 친구들을 어떻게 도울 거냐 이 문제겠네요. 이것도 정말 중요해 보여요. 네, 정말 그렇죠. 특히 수학은 아시다시피 그 위계성이 되게 강하잖아요. 앞 단계를 모르면 뒤에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과목인데 네, 맞아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예를 들면 뭐 난산증이라고 계산에 특히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을 좀 빨리 발견해서 맞춤 지원하는 시스템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다문화 학생들도 그렇고요. 네, 언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성적이 좀 낮은 학생일수록 수학에 대한 흥미나 자신감도 같이 낮은 경향이 뚜렷하고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문제풀이 결과만 너무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도 한몫하고요. 과정을 즐기거나 작은 성공을 맛보기 어려웠겠네요. 그럼 이 학생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뭐가 있을까요? 우선 초중고 학생들의 수학 기출 실력을 좀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수리 소양 진단 도구, 이걸 개발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진단부터 제대로 하자. 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빨리 파악해서 제때 지원하자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난산증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진단 도구나 학습 프로그램도 따로 개발해서 보급하고요. 그건 정말 필요한 지원이네요. 그리고 정규 수업 외에도 요즘 늘봄학교 있잖아요. 방과 후나 돌봄 시간에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좀 재미있는 게임 같은 수학 보충 프로그램 개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에서도 수학을 재미있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럼 수학 나눔 성장 사제 동행팀 이런 활동도 있던데요. 네, 그거는 이제 교사랑 학생이 팀을 이뤄서 같이 수학 과제를 해결하면서 성장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활동을 좀 더 늘려서 학생들이 경쟁보다는 좀 협력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수학에 좀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도우려는 거죠. 온라인 수학 챌린지 같은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좀 더 봐주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네요. 이런 변화들을 결국 교실에서 실현해야 할 선생님들, 이분들의 역량 강화 문제하고 사회 전반의 수학 문화 개선, 이것도 참 중요하겠어요. 네, 정말 그렇죠. AI 디지털 붙바서다, 고교 학점제다, 이렇게 새로운 게 막 도입되는데 선생님들이 이걸 잘 활용하고 또 거기에 맞게 수업이나 평가를 하실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네, 당연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관련 연수 기회도 부족했고 무엇보다 선생님들이 수업 연구하고 준비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컸어요. 설문조사를 해봐도 선생님들이 제일 필요하다고 하는 게 수업 준비 시간 확보였거든요. 아, 정말 현실적인 문제네요. 네. 그리고 동료 교사들끼리 좀 수업 고민도 나누고 같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이나 협력의 기회, 예를 들면 학습 공동체 같은 거요. 이런 것도 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럼 교사 지원과 수학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어떤 계획들이 있나요? 우선 교원들의 그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능력을 먼저 진단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연수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만들 계획이에요. 맞춤형 연수요? 네. 그리고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수업 아이디어나 노하우를 공유하는 수학교사 학습 공동체. 이걸 전국적으로 활성화하려고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꾸는 노력도 병행되어야겠죠. 사회 전체의 인식이요? 그건 좀 막연하게 들리는데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수학 문제를 막 빨리 푸는 것보다 깊이 생각하고 질문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걸 강조하는 성장형 마음가짐 캠페인 같은 걸 벌이는 거죠. 아, 빨리 푸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학의 가치를 좀 쉽고 재미있게 알리는 대중 강연이나 방송 콘텐츠를 늘리고요. 또 지역마다 있는 수학 문화관이나 체험센터의 좋은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하고 아니면 직접 수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 곳을 찾아가는 메스 투어 같은 체험 프로그램 개발도 장려할 예정입니다. 메스 투어 재밌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수학이 교실에만 갇혀 있는 그런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 어디에나 있고 또 재미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좀 넓히려는 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교육부의 제4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을 세 가지 큰 줄기로 나누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교실 수업을 생각하는 힘 중심으로 바꾸고 모든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고 또 이를 위해 교사 역량을 키우고 긍정적인 수학 문화를 만들겠다. 이런 큰 그림이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 지식 암기나 문제풀이 기술보다는 정말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의 즐거움, 이걸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중요한 전환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계획이 성공하려면 결국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얼마나 이걸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를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수학을 바라보는 시선을 좀 바꿀 수 있느냐에 달려 있겠죠. 네, 그렇겠네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당신이 예전에 경험했던 수학 수업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요? 만약 이 계획대로 변화가 잘 이루어진다면 미래의 우리 아이들은 어떤 다른 경험을 하게 될지,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학 문화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